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다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서 끝내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까지 떴네요. 민주 대선 준비 우만세 발족,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랍니다. 저들은요, 이 슬로건 자체가 전부 거의 날조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왜곡이고요. 세상을 속이는 거죠. 기만하는 그런 어떤 워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도 있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흔히 이제 연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만들 능력도 없었지만 만든 적도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말뿐. 이 말과 실질이 서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절대로 이제 그렇게 만들지 못했고요. 사실 그들은 오히려 더 반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죠. 민주당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안에 민주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 없는 민주당. 거기는 철저한 계급입니다. 저쪽은. 계급 사회가 오히려 저들이 지향하는 바다라고 봐야 됩니다. 민주주의 한다면서 거기는 철저하게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깨시민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못 느끼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각을 못해서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머리야 뭐 그쪽이나 이쪽이나 뭐 비슷하죠. 그런데 머리보다는 이 자각이죠. 자각. 아, 내가 속았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파로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좌파 혹은 이 대한민국에서 저 민주당으로 중심되는 저 세력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다들 어떤 도구마 환상에 지금 빠져 있고요. 그리고 왜곡된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동력은 뭐 보통 그럽니다. 뭐 그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저 정치 세력이 뭉치게 하는 힘이 뭐냐고. 그게 민주, 뭐 인권, 평화 뭐 이런 어떤 좋은 개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라도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도요. 뭐 그런 요소도 있긴 있죠. 그거보다도 이거죠. 그동안 건국화, 산업화 그 연장선에서 민주화까지 이뤄낸 이 세력이 있죠.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죠. 이들에 대한 적개심, 분노, 정오 여기가 가장 강한 동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흔히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저 세력을요. 정오의 정치라고 봅니다. 정오의 정치. 과거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들이 저지러 놓은 폐악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과거사는요. 현대사, 근현대사는 소설입니다. 소설. 지만원 박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가 아니고 소설이다라는 그런 수준으로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놨죠. 아무튼요. 이 이제 보수 세력으로 흔히 불리는 이 세력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오가 그들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정오의 정치죠. 그러니까 아주 수준 낮은 정치예요. 저런 정치는. 누구에 대한 정오를 배경으로 바탕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다. 반면에 그 반대쪽에 있는 흔히 보수색으로 불리는 이쪽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뭘 하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세력이죠.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면 사실 안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보수가 되어 있죠. 지금 여기는. 여기는요. 정오의 정치가 아니에요. 뭘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라는 믿음을 이제 바탕으로 형성된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체화되어 있는 그 이제 정치 세력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요. 여기에 대한 각성이 이미 이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좌파로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쪽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다니까. 반대로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와요. 많이 넘어온다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안 간다니까. 이게 벌써 말을 해주는 거죠. 물론 가운데 거대한 왔다리 갔다리 층이 있긴 하죠. 중립층이라고, 중도층이라고. 자, 어쨌거나 이재명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얼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열고 있었네요. 저 얼굴 보기 싫어하시는데. 자, 이재명이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 아니에요. 빨리 끝내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달리 말하면은 시간을 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시간을 끌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원으로 볼 때 이 체제에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6명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행태를 보게 되면요. 속전속결에 벌써 뭔가 민주당하고 내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몇몇 헌법재판관들은 벌써 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역자들이 거기 있는가라고 벌써 국민의힘 쪽에서도 벌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가서 인용인지 기각인지 그걸 판결받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전에 끝나야 됩니다. 그 전에 끝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이 헌법재판소 자체가 이 재판을 못하게끔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국회 표결을 다시 하든 아예 없던 일로 만들든 그거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헌재가 너무도 이 논란이 크고 국민적 어떤 저항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계속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각하합니다 하고 그냥 자신들이 이거 심리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계속 가서 끝까지 판결 받아보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도마 위에 생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위험한 선택이다. 그래서 조기에 다른 방식으로 끝내려고 하면요. 일단 뭐 보수 결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수 결집 플러스 중도까지 끌고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2030입니다. 이들이 대거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게임이 승리로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뭔가 하면 바로 여론 지지율입니다. 광장에 누가 더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등을 앞세웠어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할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100% 대통령이 이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만 될 때, 그 한 개가요, 미국 대통령이 먼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그거는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부정선거 이슈를 들춰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단숨에 세상 민심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꽤 많은 저항을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리고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요. 더 힘 있는 게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더 나아요. 더 위력적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50%까지 끌어올리면은 게임 끝납니다. 헌법재판소가 도저히 밀어붙이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50%가 지지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상 다수 국민 숫자가 거기 와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나머지 50%가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겠다가 항상 20%좀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압도적인 승리. 그럼 헌재도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무력화되는 거죠.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민주당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40%라고 하는 이 숫자를 저들은 경악합니다. 여기에. 아주 이거 자체를 끔찍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체포되어야 할 사람이고 감옥 가야 될 사람이고 탄핵된 사람인데 무슨 지지율이 40%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여론조사 업체 고발한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게. 편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자체가 저들에게는요. 일종의 이제 곡소리. 난리 났다. 끝났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달리 말하면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쪽 이제 정치 세력이 드디어 승리의 조건을 이제 확보해 가고 있다. 아직 이긴 건 아닙니다.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아주 놀라운 어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로 봐서는 40%에서 다소 주춤거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더 치고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2030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쪽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 위의 세대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30이에요. 여기서 지지율을 최소한 한 5%에서 10% 더 올릴 수 있는 동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요즘은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약 한 5%, 6% 이기는 이런 지지율까지 나왔어요. 이건 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러니까 민주당이 뭐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0%.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지난번 여론조사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보다도 10% 이상 막 뛰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민주당에 비해서 크게 앞서고 있고요. 이런 여론조사를 저들이 그대로 방치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급하게 그럼 끝내려고 난리 난 겁니다. 난리 났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짓을. 우만세 웃기지도 않습니다. 정말. 자, 그런데요. 모든 것에서는 세상에는 다 이 작용 반작용이 있고요. 내가 잘 나가면 그 잘 나가는 나를 또 견제하는 누군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재명도 지금 다급한 게 지금 친문 진영에서 소위 수박 진영에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병헌도 나름 거물 아닙니까? 여긴 친문이거든요. 내란이라고 탄핵해놓고 헌재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어불성설, 내란하며 탄핵 소추안을 처리해놓고 막상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보도를 접하며 귀와 눈을 의심했다. 헌재 심리에서 형법 문제를 피하고 헌법 기준으로만 판단하겠다는 변명을 내놓지만 본질은 이재명의 선거법 유죄 확정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내란죄 철회를 헌재 쪽 제안설까지 내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최상위 헌법기관의 공정성과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며 헌재의 판결을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자, 당분간은요. 이 친문 혹은 이 수박 세력하고 연합해서 이재명을 이겨야 됩니다. 꺾어놔야 돼요. 그 후에 친문을 다시 정리하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단독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이 친문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예전에 수박하고 개딸 그 대가리 깨지는 싸움을 잘 아시죠? 어쨌거나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됩니다. 문재인 지금 잡자 그러면요. 이건 자충수가 돼요. 그건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일단 이재명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을 살려주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혼자 독주하는 것 같지만 여기 전병헌이도 이제 이런 속내가 드러난 것처럼요. 수박들은 다른 대선 주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우원식도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우원식, 김동연, 김부겸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김경수를 띄우려고 했는데 지지율 조사가 너무도 낮게 나오니까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경수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3인 중에 한 명이 될 것으로 전망들 합니다. 자, 그런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곳곳에 가면 이런 식으로요.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많습니다.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개헌 부탁해요. 매일 밤 철야 기도회 누구든지 환영. 여기 시골 같죠.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내걸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고무적인 것은 여기 우리 2030 민병대들입니다. 어제 한남동 청년 민병대 근황 이렇게 헬멧을 쓰고요. 저들 민노총이 만일에 쳐들어가면 일전을 이렇게 불사할 그런 민병대들이 지금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일베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이긴다. 요즘 일베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거대한 기지가 되고 있죠. 지금. 일베 DC 인사이드의 몇몇 갤러리들. 자, 이들을 보면 희망이 있다. 2030이 희망입니다. 이들이 지금 나섰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 종북 세력들, 이제 친북 친중 종중 세력들 그리고 반미 세력들 이들이 대거 지금 CIA, FBI 등에 신고가 되는 거죠. 전부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신고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대부분 이 2030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전투력이 그야말로 만렙입니다. 이들이 나서줘야 이들이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움직여줘야지. 그리고 또 전투 현장에서 저들이 모습을 드러내야지만이 드디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재명은 만만한 인물은 절대 아니죠. 어쨌거나 저걸 꺾으려 그러면요. 당분간 저들의 저 소나기 같은 공세를 피해야 됩니다. 저들은 어쨌거나 지금 국가의 주도권을 쥔 건 저쪽이에요. 이쪽이 아닙니다. 지금 경찰도 군도 저쪽 편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걸 지금 간신히 경호처가 지금 정말 하늘에 내린 그냥 영웅인 것 같습니다. 경호처장. 이 사람 하나가 그걸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만일에 경찰이나 군, 국방부 차관이나 이런 사람처럼 경찰청 차장처럼 마음이 이렇게 갔으면요. 끝났습니다. 대통령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경찰이 폴리스 라인 딱 치고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면 체포조가 몇 명 들어가서 그냥 한두 명만 들어가도 됩니다. 공수처에서 그냥 한 두세 사람만 보내도 대통령 체포되는 거야, 그냥. 아무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경호처에서 경호하는 세 가지 이게 외곽 루트가 있잖아요. 최외곽 군, 그리고 가운데 경찰, 그리고 또 초근접해가지고 경호처인데 나머지 두 개는 벗겨졌어요 이미. 거기는 무력화됐고요. 어쩌면 그들이 대통령을 잡겠다고 들을지도 몰라요 자칫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경호처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경호처장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벌써 지난번 시도에서 잡혀갔었죠 벌써. 그럼 게임 끝입니다. 모든 게. 잡혀가면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바로 구속이고 그 구속영장 청구도 아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할 가능성이 또 크죠. 그럼 뭐 일사천리로 쫙쫙쫙쫙 게임 끝이죠. 그런데 그거를 저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어쨌거나 이제 시간 벌기, 시간 끌기 이걸로 일단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끄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40%도 충분히 높지만 조금 더 올라와야 됩니다. 조금 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